으아, 살려주세요. 2020년 3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부산 해운대 동백섬 해안 산책로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바다 위를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72세 노인 박민철이 혼자서 천천히 해안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바람막이 점퍼 위에 낡은 가방을 메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이 바닷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70 넘은 나이에도 어깨는 여전히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절도가 있었습니다. 전직 북파공작원 출신다운 몸가짐이었습니다. 후, 역시 바다가 좋아. 노인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50년 전 군복무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가방 속에는 동네 아이들을 위한 바둑 교실에서 사용할 바둑돌과 과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오는 가운데 노인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 광안리 쪽을 바라보며 물통에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해안 산책로에는 조깅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연인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절규에 가까운 비명소리가 바다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노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안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바닷속에서 한 여성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에서 설거지하며 듣고 계신지, 산책하며 듣고 계신지,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큰일이네. 노인이 급하게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단발머리가 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리에 쥐가 나서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여성이 물을 삼키며 간신히 소리쳤습니다. 이 여성은 707 특전사 소령 김수연이었습니다. 31살의 그녀는 이른 아침 바다 수영을 하려고 나왔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서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당황한 표정으로 우왕좌왕할 뿐 직접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구조대에 신고해야 하나?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자. 저 사람 정말 위험해 보인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수연의 상황은 점점 더 위급해졌습니다. 파도가 높아지면서 그녀의 몸이 더 먼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컥컥. 김수연이 바닷물을 삼키며 기침했습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라고 해도 다리에 쥐가 난 상태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파도가 거세질수록 그녀의 머리가 물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상황을 재빠르게 판단했습니다. 50년 전 북파 공작원 시절 혹독한 해상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빨리 비켜주세요. 노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바람막이 점퍼와 운동화를 벗어던졌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동작이 민첩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파도가 거센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 젊은 남성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한 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72세 노인의 몸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경꾼들이 깜짝 놀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빨리 구조대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물속에서 노인의 모습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50년 전 혹독한 해상훈련이 몸에 밴 그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자유자재로 헤엄쳤습니다.
북파공작원 시절 동해 바다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야간 침투 훈련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강력한 자유형 동작으로 김수연에게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파도가 거셀 때는 잠시 숨을 멈추고 물 아래로 잠수했다가 다시 떠올라 헤엄쳤습니다. 젊은 시절 몸에 밴 기술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아가씨, 진정하시오. 제가 도우러 왔소. 노인이 김수연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수연이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저 때문에 할아버지까지 위험해지시면 안 되는데.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 말고 제 말을 잘 들으시오. 노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팔에 힘을 빼고 제 어깨에 의지하십시오. 절대로 허둥대지 마시오. 북파공작원 시절 동료들을 구조했던 경험이 살아났습니다. 김수연이 노인의 지시에 따라 몸에 힘을 뺐습니다. 노인이 그녀의 허리를 받치며 천천히 해안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거친 파도에 맞서면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훈련받았던 구조법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괜찮소, 곧 도착할 거요. 천천히 숨 쉬시오. 노인이 김수연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난 후 두 사람이 해안에 가까워졌습니다. 구경꾼들이 모두 해안가로 달려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아가씨, 이쪽으로 오세요. 손잡으세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노인과 김수연을 바다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닷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김수연이 해안가에 앉아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컥컥 후. 바닷물을 토해내며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고 숨쉬기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곳은 없소?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70 넘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영화에서나 볼 장면이었어요. 진짜 영웅이시네요. 박수 소리가 해안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노인은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수연이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꼭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보답 말씀이시오?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앞으로 조심하시고 혼자 바다에 들어가지는 마시오. 따뜻한 눈빛으로 당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어른이 계시다니. 우리도 본받아야겠어요. 칭찬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김수연이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정말로 연락처만이라도 주세요. 이런 은혜를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노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양반 마음만 받겠소.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최고의 보답이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감동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야호! 오늘 바다가 끝내주네. 술 취한 남성들의 목소리가 해안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파도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고함소리였습니다. 노인과 김수연이 그 소리를 듣고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화로웠던 해안가 분위기가 갑자기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나고 두 사람이 옷을 정리하고 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선량한 구조 행위가 뜻하지 않은 오해와 시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생명을 구한 보람과 생명을 구해받은 감격이 바닷바람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해안 산책로 아래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야호! 바다야! 술이 더 맛있네. 5명의 남성들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각자 손에는 소주병과 맥주캔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술로 인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전형적인 건달 같은 차림새였습니다. 문신이 새겨진 팔을 드러낸 민소매 티셔츠에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휘청거렸고 말하는 소리도 어눌했습니다. 형님, 저기 사람들 많이 모여 있네요. 뭔 일인가요? 그중 한 명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남성이 앞장서서 다가왔습니다. 키가 180cm는 넘어 보였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목과 팔에는 용과 호랑이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구경 좀 하자. 큰 소리로 말하며 그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해변에 모여있던 구경꾼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 그냥 가자. 저 사람들 좀 이상해 보여.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조폭들의 시선이 젖은 옷을 입고 서 있는 박민철 노인과 김수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노인이 김수연의 어깨에 자신의 바람막이를 걸쳐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으시오? 감기 들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입으시오. 노인이 따뜻하게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랑 젊은 여자가 뭔가 하고 있네. 30대 초반의 남성이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수상한데? 둘 다 옷이 다 젖어 있잖아. 바다에서 뭐 한 거야? 그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폭 무리의 리더 격인 가장 덩치가 큰 남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할아버지! 젊은 여자랑 바다에서 뭐 하는 거야? 술 냄새가 진동했고 비속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에 남아있던 구경꾼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수연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이분은 제 은인이에요. 저를 바다에서 구해주셨다고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는 바다에서 다리에 쥐가 나서 죽을 뻔했어요. 이 할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하지만 조폭들은 오히려 더 크게 웃어댔습니다. 서로를 보며 박장대소하는 모습이 보기 흉했습니다. 하하, 구해줬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가장 덩치가 큰 조폭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바다에서 구해줬다고? 그런 핑계가 어디 있어? 할아버지, 그런 식으로 젊은 여자 꼬시는 거야? 다른 조폭들도 거들어댔습니다. 맞아. 요즘 할아버지들 정말 대단하더라. 바다까지 이용해서 접근하네. 창의적이긴 하다. 영웅놀이로 여자 꼬시기라니. 그들의 조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젊은 양반들, 오해가 있는 것 같소. 이 아가씨가 정말로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소. 다리에 쥐가 나서 익사할 뻔했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목격하셨소. 노인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격자들? 어디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떠나고 몇 명만 멀찍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도 조폭들의 위협적인 분위기에 눌려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바다로 끌고 들어가서 뭔가 하다가 들킨 거 아니야? 30대 조폭이 더러운 상상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해줬다고 핑계대는 거고 말이야. 김수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707 특전사 출신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이런 모독적인 말을 해요. 이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정말로 죽을 뻔했을 때 목숨을 걸고 구해주셨다고요. 하지만 조폭들의 조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웅?
하하, 무슨 드라마야? 그들이 오히려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원형으로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남아있던 구경꾼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더 멀리 물러났습니다. 저 사람들 너무 무서워 보여요. 우리도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속삭이는 소리들만 들릴 뿐 아무도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조폭이 더욱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속지 마세요. 이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우리가 다 봤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걸 목격했다고요. 김수연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방금 여기 도착했잖아요.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반박했지만 술에 취한 조폭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다른 조폭이 화를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 끌어안고 있는 걸 똑똑히 봤는데 이들은 구조 과정에서 노인이 김수연을 부축하는 모습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더욱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젊은이들아, 정말로 오해입니다. 이 양반이 바다에서 위험에 처해서 제가 구조한 겁니다. 하임리히법을 쓴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안전하게 해안까지 데려온 것뿐이에요. 하지만 조폭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임리히법? 그게 뭐야? 새로운 작업 방식이야? 이들은 구조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를 바보로 아세요? 요즘 어떤 핑계들이 나오는지 다 안다고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조폭들이 술 기운에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하게 말해봐요. 진짜 뭐 한 거죠? 가장 덩치가 큰 조폭이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두 걸음 뒤로 밀려났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북파공작원에서 단련된 중심 감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이야, 손을 대지 마시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경고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연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분은 진짜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조폭 중 한 명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아가씨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말고요. 어른들 얘기라고요? 김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당신들이 어른이에요? 술 취해서 행패 부리는 게 어른의 행동인가요? 707 특전사 출신다운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조폭들이 김수연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뭐? 이 여자가 우리한테 대드네? 요즘 여자들 정말 버릇없어. 가만히 안 둘 거야. 위협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김수연을 자신의 뒤로 살짝 밀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굴지 마라.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북파 공작원 출신의 위험한 기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운 모습에서 군인의 기상이 느껴졌습니다. 조폭들도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꼈지만 술 기운의 정신이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데? 주변 상황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구경꾼들이 멀찍이 서서 불안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위험해 보여요. 할아버지랑 그 여성분이 걱정돼요. 그때 30대 조폭이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가 몇이세요? 70? 80? 그 나이에 젊은 여자한테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잘못된 추측이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들 정말 지나쳐요. 이 할아버지는 저의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은인? 또 그 소리네. 가장 덩치가 큰 조폭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쉽게 속는다니까.
할아버지가 영웅 놀이한다고 넘어가면 안 되죠. 박민철 노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젊은이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정말 오해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라. 하지만 조폭들은 노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할아버지가 우리 무서워해요? 그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더욱 심하게 났습니다. 김수연이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떨었습니다. 707 특전사 출신의 전투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정말 그만두세요. 더 이상 이 할아버지를 모욕하면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뭐? 이 여자가 우리를 위협해? 조폭들이 웃어댔습니다. 할아버지 뒤에 숨어서 큰 소리치네. 귀엽네, 정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바닷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화로웠던 토요일 아침 해안가가 곧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폭 중 하나가 박민철 노인을 더욱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그 찰나 노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쌓아온 인내심의 한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북파공작원에서 단련된 본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박민철 노인이 재빠르게 몸을 돌리며 자신을 밀친 조폭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50년 전 북파공작원 시절 익힌 관절기 동작이었습니다. 조폭의 팔을 뒤로 꺾으며 무릎으로 옆구리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으악!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래 위에 굴러떨어지면서 소주병이 깨지는 소리가 찰그랑 울려 퍼졌습니다. 해안가에 있던 구경꾼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뭐야, 무슨 일이야?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모두들 당황했습니다. 72세 노인이 젊은 조폭을 한순간에 제압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김수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707 특전사에서 익힌 격투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재빠른 발놀림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조폭에게 다가갔습니다. 낮은 자세에서 상대의 무릎을 겨냥해 옆차기를 날렸습니다. 조폭이 무릎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어서 김수연이 손날로 목 뒤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조폭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모래사장에 엎어졌습니다. 우엑! 입에서 토한 것들이 섞인 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미친 자식들이! 가장 덩치가 큰 조폭이 소리를 지르며 노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마구 덤벼들었지만 박민철 노인은 침착했습니다. 북파공작원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실전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상대의 주먹을 옆으로 피하며 반대편 팔로 명치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조폭이 숨이 막혀 몸을 구부렸습니다. 노인이 즉시 무릎을 올려 상대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나오며 조폭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머리를 감싸고 모래사장에서 굴렀습니다. 동시에 김수연도 움직였습니다. 자신에게 달려오는 2명의 조폭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조폭이 맥주캔을 들고 휘둘렀습니다. 김수연이 그것을 아래로 쳐내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 자세에서 바로 뒤꿈치로 상대의 배를 차올렸습니다. 우엑! 조폭이 배를 움켜잡고 쓰러졌습니다. 맥주가 터지면서 거품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두 번째 조폭이 뒤에서 김수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연이 머리를 뒤로 젖히며 상대의 코를 가격했습니다. 조폭이 코를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에 김수연이 몸을 돌려 상대의 옆구리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조폭이 옆으로 쓰러지며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아야! 머리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전투는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5명의 조폭이 모두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놈은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어떤 놈은 토하고 있었고, 어떤 놈은 코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민철 노인과 김수연이 나란히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상쾌한 표정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입을 벌리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몇 명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대박! 할아버지가 저렇게 싸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 젊은 여성이 감탄했습니다. 그 여성분도 정말 강하네요. 완전 고수예요. 다른 구경꾼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김수연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아가씨? 숨은 조금 차 있었지만 여전히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김수연이 노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별일 없어. 오랜만에 몸을 써봤네.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전투 실력의 조화였습니다. 쓰러진 조폭들이 하나둘 일어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젠장. 가장 덩치가 큰 조폭이 중얼거렸습니다. 코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우리 그냥 가요. 빨리 가자고요. 젊은 조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비틀 모래사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주병과 맥주캔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파. 내 코가 부러진 것 같아. 빨리 병원 가자. 신음소리를 내며 황급히 해안가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영화에서나 볼 장면이었어요. 할아버지, 완전 멋있으세요. 그 여성분도 정말 강하셔요. 감탄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노인과 김수연을 격려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용기를 내시다니. 다른 여성도 거들었습니다. 저런 불량배들한테 당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속 시원했어요. 하지만 박민철 노인과 김수연의 표정은 완전히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몇 명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잘못 편집되어서 인터넷에 퍼지지 않을까? 김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걱정을 표했습니다. 노인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영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요. 경험 많은 노인의 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떳떳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말이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박수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우세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젊을 때 군대에서 조금 배웠을 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김수연도 사람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훈련받은 게 있어서 조금 할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에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오해해서 정말 화가 났어요. 한 젊은 남성이 말했습니다. 영상 찍은 거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요? 정말 멋있는 장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호의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노인과 김수연은 살짝 걱정스러웠습니다. 영상은 조심스럽게 올려주세요. 김수연이 당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상황을 다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점차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는 끝났고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신기한 걸 봤네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마지막 인사들을 건네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노인과 김수연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소주병 조각들과 빈 맥주캔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는 격투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네요. 김수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 하신 할아버지가 저런 오해를 받다니.
박민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떳떳하니까 괜찮아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우세요? 김수연이 호기심을 표했습니다. 젊을 때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몸은 늙어도 기술은 남아있더군요.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용기와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한 명은 72세 전직 북파공작원, 다른 한 명은 31세 현역 특전사 소령. 나이 차이는 40년이 넘었지만 위기 앞에서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은 똑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가셔야겠어요. 김수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생명도 구해주시고 저 나쁜 사람들도 혼내주시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앞으로 조심하시고 바다에서 수영할 때는 꼭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마지막 당부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길로 향하려던 그때 아직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찍힌 영상들이 어떻게 편집되어 인터넷에 퍼질지, 그로 인해 어떤 오해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지금은 정의가 승리한 후의 상쾌함만이 두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마치 두 영웅의 용기를 격려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 평화로운 순간이 폭풍 전의 고요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3시간 후 부산 서면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0대 대학생 한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오늘 아침에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박민철 노인과 김수연이 해변에서 벌인 일련의 사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편집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청년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며 장면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삭제한 것은 김수연이 바다에서 위험에 처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노인이 용감하게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 생명을 구하는 감동적인 구조 과정 등이 모두 편집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대신 영상은 노인이 젖은 옷을 입은 김수연을 끌어안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조 후 노인이 김수연에게 자신의 바람막이를 입혀주며 배려하던 따뜻한 순간이었지만 앞뒤 맥락이 사라지자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노인이 젊은 여성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어서 조폭들과의 격투 장면이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노인을 밀친 장면은 편집되었습니다. 대신 노인과 김수연이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만 남겨두었습니다. 72세 노인이 젊은 조폭들을 때리고 여성이 함께 가담해서 집단 폭행을 하는 것처럼 편집되었습니다. 청년이 만족스러워하며 제목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해변에서 벌어진 노인의 추악한 행동. 70대 할아버지, 젊은 여성과 수상한 행동 후 집단 폭행.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습니다. 진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편집이 끝난 영상을 여러 SNS에 동시에 업로드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에 모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도 자극적으로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노인 성추행, 해시태그 해변 폭행, 해시태그 충격 영상, 해시태그 실화인가 등의 태그들이 붙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 노인분들 정말 문제 많네요. 저런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에도 있을까봐 무서워요. 영상만 보고 추측으로 쓴 댓글들이었습니다. 진실을 알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댓글 수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0분 만에 50개, 30분 만에 20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노인을 비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저런 짓을 해? 요즘 노인분들 정말 도가 지나쳐. 저 여성분도 같이 폭행에 가담하다니 충격이네요.
영상을 올린 청년이 추가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상황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목격자가 증언하니까 확실한 것 같네요. 요즘 세상 정말 무서워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은 다른 플랫폼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네이버 카페, DC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도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해변 노인 성추행 현장 포착. 70대 할아버지의 민낯. 젊은 여성과 수상한 짓 하다 들킨 노인. 각 커뮤니티마다 댓글의 논조가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은 노인을 비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늙은이들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워. 나이 먹어서도 저러면 어떻게 해. 가족들이 부끄러워하겠어요. 진실 확인 없이 영상만 보고 판단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한 온라인 뉴스 매체에서 이 영상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해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온라인 네티즌들 분노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취재 없이 영상 속 내용을 그대로 추측해서 작성한 기사였습니다. 70대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후 제지하는 시민들과 폭력 사태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전문가 코멘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고령자들의 일탈 행동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회학 교수의 말이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도 실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반론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주요 포털에서 실시간 인기 기사로 떠올랐습니다. 클릭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변 노인, 부산 폭행, 할아버지 성추행 등의 검색어가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검색 순위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저녁 9시에는 실시간 검색어 5위까지 올랐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이 이슈를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해변 폭행 사건, 시민들 경악, 고령자 일탈 행동 심각성, 공공장소 안전 우려 확산 등의 제목으로 후속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원본 영상만 보고 추측으로 쓴 기사들이었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실제로는 생명을 구한 영웅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한 유명 유튜버가 이 사건을 다룬 영상을 올렸습니다. 요즘 노인들 정말 문제 많다. 해변 사건 분석해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노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이가 70이면 손잡벌 되는 여성한테 저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정말 어이없어요. 이 유튜버의 영상이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회수가 하룻밤 사이에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유튜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런 노인들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워져요. 우리 동네에도 저런 할아버지 있으면 어떡하지? 우려와 분노의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해외 교민 사회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외동포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한국 노인들 수준 보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본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부끄럽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영상의 확산은 계속되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텔레그램 단체방 등을 통해 중장년층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요즘 노인들 정말 문제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받아본 사람들은 정말 한심하다, 저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 뻘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실제로는 젊은 여성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라는 사실, 조폭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를 했다는 사실은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만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날 밤 박민철 노인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을 했구나. 노인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여성의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바둑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새로운 기법을 가르쳐 줘야지.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를 비난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는 그를 문제적 인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김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부대에서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 동료들에게 노인의 영웅적인 행동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감사한 마음이 아직도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은인이 함께 악의적인 영상의 주인공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일이면 부대 동료들도 이 영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힘든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온라인 세상에서는 여전히 왜곡된 영상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묻혀버리고 거짓말이 마치 사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선량한 노인의 평생에 걸친 명예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의 무서운 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흘 뒤 월요일 오후 2시, 박민철 노인은 평소처럼 해운대구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매주 월수 금요일에 운영하는 어린이 바둑교실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가방에는 바둑돌과 바둑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과자를 넣어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정석을 가르쳐 줄까? 혼잣말을 하며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광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교실 앞에는 6명의 학부모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구석에 모여서 불안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며 밝게 인사하던 아이들이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노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학부모 중 한 명인 40대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정중하게 대해주던 학부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또 다른 학부모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사흘 전 해운대 해변에서 찍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 영상에 나온 분이 선생님 맞죠? 50대 남성 학부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노인이 젊은 여성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과 조폭들과 싸우는 장면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구조 과정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노인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영상은 잘못 편집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 젊은 분이 바다에서 위험에 처해서 제가 구조한 거였습니다.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여성 학부모가 비난조로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요? 영상을 보니까 선생님이 젊은 여성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시던데요. 다른 학부모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폭력까지 사용하셨더군요. 여러 명을 때리시던데 그게 정당한 행동인가요? 노인이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 여성분이 바다에서 다리에 쥐가 나서 익살 위기에 처했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구조한 거라고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폭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그만하세요. 우리가 영상을 다 봤다고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인터넷에 온통 난리가 났던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그 교실 분위기가 삽시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학부모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동안 믿고 맡겼는데 학부모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구석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부모 뒤로 숨었습니다. 평소 할아버지 선생님 하며 밝게 웃던 아이들도 오늘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뭘 잘못했어요? 조용히 해, 준호야. 어른 얘기에 끼어들지 마. 준호 어머니가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수민아, 저쪽에 가서 기다려. 민준아, 여기 오지 마. 노인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제발 들어보세요. 정말 오해예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제가 얼마나 선량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만두세요. 가장 앞에 서 있던 여성 학부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어요.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 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선생님은 착한 분이라고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요. 선생님은 우리한테 항상 친절하셨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생님이 과자도 사주시고 재미있게 바둑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애들이 뭘 안다고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지호 어머니가 그를 거칠게 끌었습니다. 지호야, 더 이상 여기 오면 안 돼.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야, 빨리 가자. 아이들은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저희 잊지 마세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선생님에 대한 진실한 애정이 있었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을 떠났습니다. 다신 여기 오는 일 없을 거예요. 정말 실망했어요. 마지막까지 비난의 말을 던지며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교실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박민철 노인 혼자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자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온 간식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노인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왔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교실 벽에 걸린 아이들의 작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 편지와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고마워요. 바둑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바둑을 좋아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쓴 글씨들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간 정성껏 가르쳐온 아이들과의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자문자답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둑교실을 나온 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아내를 위한 죽을 끓이려고 쌀과 야채를 사야 했습니다. 30년간 살아온 동네였기에 모든 길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3명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맞지? 인터넷에 나온 그 노인. 50대 아주머니가 노인을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 영상에서 본 얼굴이랑 똑같아. 다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그들의 시선을 느끼고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아주머니들은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참 꼴불견이더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젊은 여자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대놓고 비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아주머니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 영상을 다 봤다고. 변명하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그 사람이야?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요즘 노인들 정말 문제 많아.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노인이 급하게 슈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슈퍼 사장도 그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오늘은 차가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오늘 날씨 좋네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그 같은 친근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노인이 필요한 물건들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에 섰는데 사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네? 노인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이 얼버무리며 계산을 서둘렀습니다. 노인이 슈퍼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놀이터 근처를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줬을 텐데 오늘은 다가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노인을 알아봤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아이 어머니가 돌아봤다가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 급하게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아이들을 재빨리 데려갔습니다. 빨리 가자, 저기서 멀리 떨어져. 아이들, 이쪽으로 와.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부모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한 아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만 어머니가 그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쪽 보지 마. 순식간에 놀이터가 텅 비었습니다. 노인이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이들까지 피하게 만들었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사랑해온 자신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더 많은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 맞나?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뻔뻔하네. 어떻게 밖에 나다녀?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평소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오늘은 더 빠르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의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사람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30년간 정성스럽게 쌓아온 동네에서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과 아이들을 피하게 만드는 자신의 모습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깊은 한숨을 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수요일 오후 박민철 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산 백병원을 향했습니다. 아내 순자가 2달 전부터 폐렴이 악화되어 입원 중이었습니다. 평소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오늘은 30분이나 걸렸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걸음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3층 3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은 좀 늦었네. 70세인 아내 순자는 2달 전부터 폐렴으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남편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몸은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자상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이 아내 옆 의자에 앉으며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 일이 있어서.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아내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눈치였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바둑교실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아내가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기침이 나와서 다시 누웠습니다. 컥컥, 어떤 문제인데요?
박민철 노인이 며칠 전 해운대 해변에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젊은 여성을 바다에서 구조한 이야기부터 조폭들과의 충돌, 그리고 왜곡된 영상이 퍼진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사람 목숨을 구한 거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 노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학부모들이 다 떠나버렸어. 아이들도 더 이상 올 수 없다고 하고.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3년간 정성껏 가르쳐온 아이들인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 아내가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당신은 항상 올곧게 살아왔잖아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친 적 없는 사람이라고요. 72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노인이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평생 북파 공작원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더욱 큰 걱정이 노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여보, 더 큰 문제가 있어.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바둑교실 수업료가 우리 유일한 수입원이었는데 그마저 끊어졌어.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작은 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바둑교실에서 받는 월 40만 원의 강사료가 유일한 추가 수입이었는데 그것마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2달 정도밖에 못 버틸 것 같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건강만 하면 돼요. 하지만 노인은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가 간신히 일어나서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집은 30년 동안 정성껏 갖고 온 보금자리잖아요. 그곳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손자들도 돌봤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아내의 폐렴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적어도 서너 달은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4개월이면 800만 원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다른 일이라도 찾아봐야겠어.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72세 노인을 고용할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욱이 지금은 인터넷에 악명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누가 글을 써주겠습니까? 아내가 갑자기 격한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컥컥컥컥. 숨쉬기 힘들어하며 산소호흡기를 붙잡았습니다. 노인이 급하게 일어나서 아내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하지만 기침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몇 분 후에야 기침이 멈췄습니다. 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누웠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힘들 때 이런 모습 보여서.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이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온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힘든 거지. 아내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전히 남편을 위로하는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노인이 아내를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바둑교실을 잃은 슬픔보다 아내의 병이 더 큰 걱정이었습니다. 경제적 압박감이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절망적인 마음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두 노부부는 서로를 의지한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험했습니다.
내일 동사무소에라도 가서 생활보호 신청을 해봐야겠어. 노인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립하며 살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폐지라도 주어볼까? 72세의 나이에 폐지를 주우며 생활해야 하는 현실이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고 약속했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그냥 지나쳤으면. 잠깐 후회의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람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선량한 행동이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니. 세상의 냉혹함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아내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틀 후 금요일 오후 박민철 노인은 집에서 나와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병원에 가기 전에 잠시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느렸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그 할아버지 맞지? 인터넷에서 본 그 노인 같은데?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40분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둑교실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해주던 곳이었습니다. 노인이 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바둑교실에 다니던 지호가 보였습니다. 노인과 눈이 마주쳤지만 지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가 지호의 손을 잡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빨리 가자, 저쪽으로 가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가 뒤돌아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에게 끌려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며 밝게 인사하던 아이들이 모두 피해갔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른 길로 데려가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노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분 후 학교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노인 혼자만이 벤치에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평생 올곧게 살아온 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절규에 가까운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을 구해줬는데 왜 이런 일이.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북파공작원에서 2년간 성실하게 복무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40년간 성실한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3년간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며 가족을 책임지는 모범적인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속으로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호가 혼자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호야? 노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시는 거예요? 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노인이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죠? 지호의 순진한 질문이었습니다. 노인의 가슴이 더욱 아려왔습니다. 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바둑도 잘 가르쳐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 그걸로 충분해. 노인이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호야. 멀리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가야겠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지호가 손을 흔들며 뛰어갔습니다. 노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모든 절망을 이겨내기 어려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벤치에서 일어나 해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무의식 중에 발걸음이 그곳을 향했습니다. 30분 후 노인은 해운대 동백섬 해안 산책로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김수연을 구조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오후 5시경이었는데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소리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이 그날 앉았던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김수연의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저기서 바다로 뛰어들어 그녀를 구조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조폭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을 했는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후회스러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람 목숨을 구한 건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저녁 해가 바다 위에 황금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절망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조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운동복을 입은 여성이 해안 산책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단발머리가 바람에 날리며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별 관심 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던 여성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가 벤치 근처를 지나가려던 순간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노인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이신가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앞에는 며칠 전 자신이 바다에서 구조한 그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가씨. 노인도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바로 707 특전사 소령 김수연이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네요. 김수연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날 연락처도 안 알려주시고 사라지셔서 어떻게 찾을까 고민했거든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때 그분이. 네, 맞아요. 저 김수연이에요.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구해주신. 김수연이 두 손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다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저를 만나면 안 돼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수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제 은인인데요. 은인이라니요. 아가씨는 아직 모르시나 봐요. 노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가서 온갖 오해를 받고 있어요. 김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영상이요? 아가씨는 정말 모르세요? 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누군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악의적으로 편집되어서 인터넷에 퍼졌어요. 제가 아가씨에게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김수연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구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오해를 받으세요? 아가씨가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장면은 모두 편집으로 빠졌어요. 대신 제가 아가씨를 끌어안고 있는 장면과 그 조폭들과 싸운 장면만 남겨둔 거예요. 김수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너무해요.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하다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신 거예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바둑교실에서 해고됐어요. 3년간 가르쳐온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모두 등을 돌렸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를 피해요. 아이들마저도 무서워해서 도망가고요. 말도 안 돼요. 김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진짜 영웅이라고요. 영웅이라니요. 지금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문제적 인물이 되었어요.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수연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바둑교실에서의 해고, 학부모들의 냉대, 동네 사람들의 시선, 경제적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료비도 걱정이에요. 할아버지. 김수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시는 거네요. 정말 죄송해요. 자책감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좀 더 주의했으면 바다에 혼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가씨 잘못이 아니야. 노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때 한 행동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요. 김수연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런 불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제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어요. 707 특전사다운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증언해서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어요. 하지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까지 이 일에 휘말리면 안 돼요. 지금도 영상에서 아가씨가 나와서 온갖 추측을 받고 있을 텐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군인이신 것 같은데 경력에 흠집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경력은 무슨? 김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인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을 때의 그 용기를 저도 보여드리겠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해가 거의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 위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김수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할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찾아서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릴까 하고요. 별 말씀을 다 하시네. 노인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바다에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김수연이 그날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파도가 점점 거세져서 몸이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세 할아버지가 그 거친 바다에 뛰어드실 때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물속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어요. 마치 젊은 선수처럼 능숙하게 헤엄치시더라고요.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을 때 좀 배운 게 있어서 그래요.
몸은 늙어도 기술은 잊혀지지 않더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김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폭들은 정말 화가 났어요. 김수연이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걸 보고도 오히려 오해를 하다니.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 사람들도 술에 취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겠지요. 노인이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격투 실력도 정말 놀라웠어요. 김수연이 감탄했습니다. 북파공작원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특전사 출신이지만 할아버지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가씨 실력도 정말 훌륭했어요. 두 사람이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김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받을게요. 전화를 받는 김수연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중요한 분을 만났어요. 제 은인을 만났다고요. 전화를 끊은 김수연이 노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꼭 만나보고 싶대요. 아버님이요? 노인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요. 딸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노인이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이요. 아버지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세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셔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움은 사양하겠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김수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신데 혼자서 어떻게 다 해결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괜찮아요. 노인이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연의 간청이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분을 존경하세요. 결국 노인이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정말요? 감사해요. 김수연이 기뻐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아버지가 내일이라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내일이면 병원 갔다 와서 저녁 때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 저녁 6시에 해운대 그랜드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김수연이 약속을 정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갈 거예요.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서 만나는 건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김수연이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정말 뵙고 싶어 하세요. 딸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니까요. 두 사람이 약속을 정하고 헤어질 준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수연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일에 정말 능하시거든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어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노인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다에는 어선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뿐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저녁 6시 박민철 노인은 해운대 그랜드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옷 대신 정장을 차려입고 왔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이런 고급 호텔에 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을 보며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김수연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깔끔한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품격 있는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정장 차림새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 위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의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딸이 큰 신세를 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오랜 경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급하게 일어나서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인사드려야죠. 박민철입니다.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시다니 송구합니다.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김태현 회장의 눈에는 진짜 품격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김태현 회장이 호텔 내부의 프라이빗 라운지를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습니다. 김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바로 저를 바다에서 구해주신 할아버지예요.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72세 나이에 그 거친 바다에 뛰어드시다니. 김태현 회장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박민철 노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김태현 회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용기를 내시기가 쉽지 않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김수연이 아버지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 바둑교실에서의 해고,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경제적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김태현 회장이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군요. 김태현 회장이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불의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주먹을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구한 영웅이 오히려 매장당하다니.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박민철 노인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지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체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김태현 회장은 그런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같은 분은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회장이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명함을 받아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해운그룹 회장 김태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해운 회사라는 것은 뉴스에서도 자주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큰 회사의 회장님이시라니. 놀란 표정으로 급하게 일어서려 했지만 김태현 회장이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앉으세요. 저희가 감사해야 할 입장입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제 딸의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제가 더 큰 감사를 드려야죠. 김태현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의 진정성이 노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김수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현 회장이 딸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은 후 노인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바둑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관심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저 취미 삼아 배운 것뿐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그냥 소일거리였는데. 하지만 김태현 회장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꽤 유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나이도 들고 해서. 노인이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무릎을 치며 결정적인 제안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신지요? 노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있습니다. 김태현 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바둑 전문 채널을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눈을 크게 뜨며 당황했습니다. 방송이라니요? 저 같은 사람이?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말솜씨도 없는데 무슨 방송을 하겠어요?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진정성이야말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김태현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식적인 것보다 진실한 모습을 원해요. 어르신 같은 분의 진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김수연이 흥분해서 손뼉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할아버지의 바둑. 실력과 인품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박민철 노인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방송을 한다고 누가 보겠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터넷에 악명이 퍼진 사람이 방송에 나오면 안 되죠. 김태현 회장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든든한 목소리였습니다. 전문 방송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를 제공하겠습니다. 바둑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인분의 병원비도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노인이 깜짝 놀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갑작스럽게 던져진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현 회장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감격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은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김태현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망 끝에서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김수연도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다 알게 될 거예요. 라운지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감정 곡선이 바닥에서 정점으로 치솟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김태현 회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준비는 이미 끝났고요. 체계적인 준비였습니다. 전문 스태프들이 모든 걸 도와드릴 겁니다. 어르신은 그저 평소 하시던 대로 바둑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인분 병원비도 내일부터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태현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노인이 더욱 감격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밖에 없었는데 목소리에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날 바다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네요. 운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김수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바다에 빠진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노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위험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니에요. 그 일이 없었다면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없었잖아요. 김태현 회장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딸이 위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이 힘들어 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세 사람이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둑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 촬영 일정, 스튜디오 시설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노인이 마지막으로 걱정을 표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마세요. 김태현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밝히는 영상부터 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해서 어르신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김수연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증언하겠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707 특전사 소령으로서 책임지고 증언하겠어요. 노인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호텔 라운지에 은은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 앞바다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모든 불행이 시작된 그 바다가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태현 회장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월요일에 스튜디오 둘러보시고 화요일부터 첫 촬영 준비를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노인이 힘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라운지를 나서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노인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김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김태현 회장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의 새로운 출발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박민철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나락에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아내에게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해운그룹 본사 12층에 위치한 방송 스튜디오였습니다. 박민철 노인은 깔끔한 한복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방송이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스튜디오 한쪽에는 김태현 회장과 김수연이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둑판과 바둑돌이 노인 앞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이 밝게 켜지고 카메라가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둑을 사랑하는 노인 박민철입니다. 노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바둑의 세계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바둑돌 하나를 집어들며 계속 말했습니다. 바둑은 돌 하나에도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승부보다 중요한 것은 예의와 배려입니다. 카메라가 노인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바둑을 다루는 모습은 우아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이 화면 한쪽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댓글이 별로 없었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목소리가 정말 따뜻하네요. 진짜 바둑 고수시겠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구나.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어른이다. 긍정적인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청자 수가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100명에서 시작해서 500명, 1000명, 3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송 담당 PD가 놀란 표정으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3000명이 넘었어요. 속삭이는 목소리로 스태프에게 말했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바둑의 기본 예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 바둑의 첫걸음입니다. 이기고 져도 서로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바둑의 정신입니다.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닌 인생 철학이 담긴 강의였습니다. 시청자들이 댓글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도 이런 분께 배우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구독 누르고 갑니다. 요즘 보기 드문 진짜 어른이세요. 방송이 30분 정도 진행됐을 때 노인이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에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일주일 전 해운대 바다에서 한 젊은 여성이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노인이 차근차근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익사할 위기에 처한 그분을 구조했습니다. 진실한 목소리였습니다. 댓글창이 갑자기 활발해졌습니다. 헐, 혹시 그 영상 주인공이세요? 인터넷에서 본 그 할아버지. 진짜 영웅이셨구나. 사람들이 그제야 노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노인이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서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둑교실에서도 해고되고 동네 사람들도 저를 피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짜 구조하신 거였구나. 영상이 편집된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영웅이셨네.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해요. 사과와 응원의 댓글들이 물밀듯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김수연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녀가 카메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07 특전사 소령 김수연입니다.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김수연이 노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정말 죽을 뻔했을 때 이 할아버지께서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친 바다에 뛰어드셔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우와, 진짜 그분이네. 특전사 소령이 직접 증언하시네. 할아버지 정말 영웅이셨구나. 감동이에요. 시청자 수도 급격히 늘어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수연이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바다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헤엄칠 수 없게 되었어요. 파도가 거세져서 점점 먼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께서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드셨어요. 50년 전 북파 공작원 시절의 실력으로 저를 안전하게 구조해 주셨어요. 김수연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저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런데 그 조폭들이 와서 오해를 했어요. 김수연이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걸 보고도 오히려 성추행을 했다고 오해했어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증언이었습니다.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네요. 할아버지께 사과드려요. 정말 멋있는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셔서 자랑스러워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민철 노인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해받는 게 속상했을 뿐입니다. 김태현 회장도 카메라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해운그룹 회장 김태현입니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인사했습니다. 이분은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앞으로 이런 훌륭한 분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태현 회장이 약속했습니다.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부산 백병원 3층 3235실에서는 노인의 아내 순자가 침대에서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태블릿을 들어줘서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우리 남편이 방송을 하다니.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남편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보람이 있네요. 눈물을 글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겠어요. 스튜디오에서 첫 방송이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노인이 정중하게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바둑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카메라가 꺼지자 스튜디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스태프들과 김태현 회장, 김수연이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김수연이 달려와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네요. 방송 담당 PD가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2만 명을 넘었고 구독자도 8천 명이 늘었어요. 댓글창에는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김태현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첫 방송이었습니다. 이제 전국 사람들이 어르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겁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노인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에는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동네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송 후 즉시 온라인에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악성 댓글들이 사과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상만 보고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요.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론에서도 후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해변 영웅의 진실, 72세 노인의 감동 구조 이야기. 악의적 편집으로 매장당한 선량한 시민, 진실 밝혀져 바둑으로 인생을 가르치는 진짜 어른 등의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민철 할아버지, 해운대 영웅, 바둑방송, 진실 공개 등 긍정적인 검색어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병원에서 아내와 함께 방송 영상을 다시 시청했습니다. 여보, 정말 멋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좋은 일이 생겼네요. 노인이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치료비 걱정 안 해도 돼. 마음 편히 치료받자.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이 최고의 의료진까지 소개해 주신대. 희망찬 미래가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불행의 시작점이었던 그 바다가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선 노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인생을 밝히는 환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겠네요.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바둑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그걸 알게 된 거죠.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병실에는 따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련을 함께 이겨낸 후에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3개월 후 박민철 노인의 바둑방송은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매주 월수금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민철 할아버지의 바둑교실은 고정 시청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에는 할아버지 덕분에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자랑 같이 보고 있어요. 이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노인은 평소와 같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예전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슈퍼 앞에서 젊은 어머니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방송도 잘 봤어요.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 팬이에요. 옆에 있던 초등학생. 아이도 할아버지 사인해 주세요. 하며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호호, 고맙구나. 노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인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바둑 한 수 가르쳐 줄까? 네, 좋아요. 아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슈퍼 사장도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보았어요. 우리 동네 자랑거리예요. 예전의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동네로 구경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덕분에 장사가 더 잘 되고 있어요. 노인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인걸요. 하지만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대단하세요. 우리 동네에 계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에 놀이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모두 피해 달아났던 그곳이었는데 이제는 정반대였습니다.
할아버지다. 바둑 할아버지 왔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바둑 가르쳐 주세요. 저희랑 같이 놀아주세요. 아이들이 노인을 둘러쌌습니다. 예전 바둑 교실에 다녔던 지호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지호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지호 많이 컸네. 노인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방송 매일 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호의 순수한 마음이 노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지호 어머니도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끌고 도망쳤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오해해서 아이를 말리고 그랬는데 정말 부끄러워요.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노인이 관대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지호가 할아버지께 바둑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영상만 보고 오해했는데 진짜 영웅이셨네요.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께 배우고 싶어 해요. 진심 어린 사과들이었습니다. 노인이 모든 분들을 다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해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너그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해운대구 커뮤니티 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철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바둑교실 재개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쫓겨났던 그 교실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실 안에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존 학생들뿐만 아니라 새로 신청한 아이들까지 합쳐서 30명이나 되었습니다. 학부모들도 교실 뒤에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노인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바둑을 배워볼까요? 네. 아이들의 힘찬 대답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바둑은 이기는 것보다 배우는 자세가 중요해요. 노인이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졌을 때도 기분 좋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지호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바다에서 언니를 구하실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어. 우와, 정말 멋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학부모들이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아이가 예의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방송도 보면서 인생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순자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태현 회장이 소개해준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침대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산소호흡기도 떼고 많이 건강해진 상태였습니다. 여보 왔어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떠세요, 컨디션이? 노인이 아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집으로 올 수 있는 거네요. 여보 덕분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해서 이런 복이 온 거예요. 우리 같이 받은 복이지요. 노인이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집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아내가 뜨개질하던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장갑들이었습니다. 바둑교실 아이들 주려고 만들고 있어요. 겨울에 추우면 안 되니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노인이 감동받았습니다. 당신도 같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당신 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안 도와드리겠어요.
우리 평생 함께 해온 것처럼 말이에요. 2달 후 아내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이제 할아버지가 더 힘이 날 거예요. 집 앞에는 바둑교실 아이들이 만든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퇴원 축하해요. 라고 아이들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어머, 이 고마운 아이들아.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려요. 지호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언니를 구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멋있게 그렸네. 아내가 감격해했습니다. 우리 집에 소중히 걸어둘게. 그날 밤 두 부부는 오랜만에 자신들의 침실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모든 게 다 좋은 방향으로 풀렸네요. 노인이 답했습니다. 여보, 그때 바다에서 그분을 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사람 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 노인이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이런 복이 온 것 같아요.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결국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걸 느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박민철 노인은 해운대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바다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뒤돌아보니 김수연이 아버지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수연이와 회장님. 노인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산책 나오시는 시간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김수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김태현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방송 정말 인기가 대단하시더군요. 전국의 바둑교실에서 어르신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과찬이십니다. 노인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수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방송을 보고 감동받은 분들이 바둑교실을 지원하겠다고 연락이 많이 왔어요. 전국에 할아버지 방식의 바둑교실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정말요? 노인이 놀랐습니다. 네, 어르신의 가르침을 더 많은 아이들이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김태현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어르신이 원하실 때만 하시면 되고요.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라면 해야죠. 더 많은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따뜻한 대답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바다네요. 김수연이 감탄했습니다. 이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이 답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김태현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바다의 별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벤치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겠어요. 아내가 저녁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희도 모셔다 드릴게요. 김태현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노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 곳곳에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저녁 차려놨어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수연이와 회장님도 함께 드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만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김태현 회장이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두 사람을 배웅하고 집으로 들어간 노인 부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많았어요. 노인이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줬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런 복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받은 복이지요. 노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노인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야.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남자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철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맞이하시는 하루가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